자,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시험 잘들 보셨나요? 제 음성이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보통 차 안에서 이렇게 총평을 진행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꽃도 보이시죠? 네, 방배중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파트 5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파트 5는 가운데 페이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출제돼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101번부터 110번 사이에 해당되는 문제는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소유격, distinctive style 앞에 소유격 허를 잡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우리 품사 문제 이런 거 보면 주어 자리에 그 our records랑 recording이 나왔을 때 동사가 분명히 뭐로 나왔습니까? indicate로 나왔으니까 동사가 복수면 앞에 명사에 복수 형태 s를 붙인 걸 골라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전 시험에서는 앞에 주어를 records를 주고 그 다음에 indicate 하고 indicate 함께 나와서 indicate를 잡는 문제였는데, 이번 반대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명사 자리에 proposal, 어떤 제안서 이런 게 고려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누구시 어떤 proposal, 그다음 우리 main entrance 이런 쉬운 문제들, 그다음 BPP 다음에 부사 carefully 채워준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last Monday가 나와서, last Monday가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과거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celebrated 과거시에 잡는 문제, last 시간 명사는 과거시랑 함께 어울려 쓴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억나세요? 우리 피크닉이 회사의 어떤 피크닉이 토요일 정오경에 시작을 할 것이다. will begin at noon. 그 다음에 and, 이게 will and로 연결되는 건데 끝나는데 4시 앞에 우리 4pm 앞에서 잡는 문제, 거기 그 문제는 within 하고 until 하고 outside,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문제가 나왔냐, around가 나왔는데, 우리 until 같은 경우는 until은 그 뒤에 기간편이 와야 되니까 4pm이라는 어떤 시점편하고 함께 어울려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end 끝나는 건 4시까지 이렇게 해서 끝난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around 4시경쯤에 이렇게 끝난다, 요게 가능하죠. 그 다음 우리 outside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12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았는데, 옛날에 2012년 2월 첫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해커 사이트 시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어떤 레스토랑이 어떤 거리, 서밋 거리로 옮겨가는데 무슨 윌트셔 시어터라고 해서 어떤 극장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우리 무슨 서밋 거리로 옮겨간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스트리트의 노던 엔드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스트리트에 대한 설명할 때 그 뒤에 무슨 비스트로가 나왔는데, 비스트로가 가는 식당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건물 형태인데, 그 건물 어떤 맞은편에 건너편에 할 때는 어퍼짓입니다. 어퍼짓 얘가요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전사도 있는데, 얘는 전사로 단독으로 어디 반대편에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across는 보통 어디 반대편에 라고 할 때 the opposite side of something 이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영형사전 definition도 나오는데, 그 뒤에 우리 스트리트라든지 로드라든지 아니면 리버나 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보더 있죠. 우리 라인 개념에 이런 것들 반대편에 라고 할 때는 across 단독 쓰는데, 어떤 건물 반대편에 할 때는 across 프롬을 씁니다. 영형사전에 볼드체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요게 예전에 거의 12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다시 반복, 거의 똑같이 출제되었어요. 이만큼 토익은 반복입니다. 근데 정규반 제 자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우리 whoever하고 그 다음에 something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many other로 조합된 문제 보면 거기 동사 분명히 하나였어요. 바로 is preventing 이라고 해서 앞에 동사 하나면 당연히 whoever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s preventing 동사 그 앞에 주어 자리였는데, 주어 자리에 근데 길게 내용을 안 보더라도 주어 자리 other는 단독으로 한정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탈락이고, many가 주어로 쓸 때, many가 대명사 주어로 쓸 땐 동사 당연히 복수 형태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something is preventing, 무언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from 그 뒤에 우리 물론 앞에 우리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우리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이미지 파일들에 접근하는 거를 뭔가 지금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해서 something is preventing 이렇게 something으로 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인비틴하고 어몽 요 문제도 조금 많이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노치가 It's well known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인덱스 아주 상세한 어떤 리뷰로 인해서 뭐 책들의 상세한 리뷰로 인해서 자, 근데 writers 작가들하고 그다음 publishers 출판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는 among 하면 전치사로 그냥 누구누구들 사이에 있었는데 뒤에 and가 나오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between A and B를 떠올리니까 인비틴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지만 인비틴 자체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뭐 크기나 어떤 시간의 어떤 중간에 할 때 쓰는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는 실제로 작가들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들을 덩어리 집단으로 봐서 이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어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soar 우리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급의 어떤 쇼티지 부족이 발생하면 당연히 가격이 있잖아요. 퍼니처 아이템 이런 것들의 가격의 급등이란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soar를 정답 처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soar나 surge라든지 이런 게 급등하다라고 할 때 쓰는 세븐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간단한 품사 문제, BPP 사이의 부사,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앞에서 부사 잡는 문제라든지 그죠? enthusiastically accepted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 despite 요거는 뭐 지금 3회 연속이에요. 접전 구별 문제에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네, 이런 문제는 조금 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130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뭐 magnetic train이라고 해서 형용사 품사 문제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고객이 블랭크 했습니다. To buy an extended warranty라고 해서 그 디시워셔스 식기세척기에 연장 그 워런티를 구매를 한 건 뭐 했을까? 그래서 우리 무료 리페어 요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소비자의 결정이잖아요. 고객의 결정이잖아. 그럼 리젝티드 하는 건 거절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익스텐디드 워런티를 구매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거. 무료 리페어에 대해서 리젝티드. 그리고 리젝트가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취하는 동사잖아요. 그게 뭐 소홀히 했다 또는 그 다음에 뭐 그 뭔가를 생략하고 뺐다, omitted라든지 neglected 또는 dismissed 이런 단어들하고 함께 올렸을 수는 없고 이건 소비자의 결정이잖아.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다 느낌으로 rejected. 자, 그 다음에 rigorous 우리 요 형용사 어휘 문제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토익에 너무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엄격한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을 언더고 실시하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반가웠던 문제가 그 제가 엊그저께 정규반에서 의문사 정리할 때 복합관계사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위치랑 위치에버 차이점에 대해서 옛날에 출제된 문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what과 which 이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할 때는 무엇, 그 다음에 의문용사 할 때는 어떤 이란 뜻이고 whatever, whichever 복합관계 대명사 할 때는 뭐뭐는 무엇이라도, 그 다음에 복합관계 형용사 할 때는 어떤 뭐뭐라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블랭크 루트가 나왔어요. They choose 그들이 어떤 노선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should take 걸리는데 바로 매니지먼트 팀이 호텔에 도착하는데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럼 당연히 위치에버가 맞죠. 네, 이 문제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퍼짓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버 문제는 정규반의 문법 필기자랑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달 86는 첫 번째 질문이 좀 주제가 퍼니처 가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좀 이게 뭐지?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독해가 좀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50년대 그리고 70년대 퍼니처 가구 이런 걸 중점으로 두는 어떤 회사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퍼니처 가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우드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 문장 삽입도 앞에 뭐 다양한 어떤 색상 이런 것들이 not imperfections가 나와서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피스 가구 이런 것들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 그 내용의 문장 삽입도 물론 독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흐름을 타고 내려가면 사실은 뭐 좋은 얘기였거든. 광고 글이잖아. 광고하는데 우린 뭐가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광고 우리 월 마운티드 그 다음에 우리 레일 관련된 이 얘기를 할 때 추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모아로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테일하고 리테일러스는 지난달에 파트 5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온 거야. 그 앞에 우리 가구 이런 것들이 캐리드
캐리 자체가 have goods for sale이라고 해서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리테일은 소매점이고 리테일러스는 소매 업체잖아. 그럼 당연히 소매 업체 매장에 매장에서 우리 취급된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리테일러스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밥통 라이스 쿠커 관련된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실 첫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요거를 많이 고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라이스 쿠커 밥통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설명서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컴포넌트 이런 것들, 부품 이런 식으로 뭐 고르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좀 많이 어렸을 것 같고, 그다음 문장 삽입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스펀지로 이제 뭔가 이 세척하는 걸 뭐 끝내라 뭐 그런 내용으로, 그건 이제 흐름 타고 읽으면 많이 어렵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밥통 외부는 익스테리어는 물에 담궈서는 안 된다 대신에 인스테드, 그죠? 그 문제도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그 비즈니스 로고 관련해 가지고 5개 제안서를 제시를 하고, 각각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치 대명사 문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 결국 이제 선택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이를 파이널라이즈 마무리하는 걸 기대 고대한다. 파이널라이징 그 문제도 많이 어렵지 않았고, 세 번째 질문은 조금 평이했던 것 같아요. 이치 대명사 문제 말고 대부분 좀 쉽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도 익숙한 주제, 기업 인수 합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주제는 엄청 잘 나오는데, 우리 바이랑 푸처스 동료 관계를 이용한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를 인수할 때 기본적으로 acquire, 이게 또 buy랑 purchase랑 동요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 acquisition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뭐 purchase가 나오면 buy, 그죠? buy가 나오면 또 purchase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동요를 이용한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그건 좀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그 will be 파트가 나와서 미래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will be adding, 뭔가를 추가하는 내용.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수를 하고 어떤 거를 추가할 것이다, 많은 부분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will be adding도 결국 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있을 그 내용을 기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주제, 인수 관련된 주제, 아티클. 네, 이렇게 해서 6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세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25일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독해 지문이었고, 3월 16일 시험 그리고 이번 달 시험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경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주제의 글들이 또 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내용 파악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 다음에 참 읽혀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니까 당연히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에 그 텍스트 메시지 체인 있죠. 그것도 이제 메인 퍼포스 문제 좀 많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우리 트리플 지문도 조금 좀 까다롭게 출제된, 맨 마지막 지문이 좀 길게 나와서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세븐은 처음에 이제 첫 단락 쭉 읽었을 때 내가 배경식이 좀 있어, 그러면 쭉 빨리 읽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배경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배경식이 없는 이게 무슨 글이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정말 독해를 하듯이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정확히 찾는다 라는 식으로 한 문제 읽고, 그 다음에 지문 어느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읽고, 그 다음에 지문 어느 정도 읽으면서 정답만 그냥 찾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야지, 그걸 내가 내용을 파악을 다 하겠다 꼼꼼하게, 그러면 결국 시간 관리가 또 안 되거든요. 꼭 제 부탁 앞으로 명심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그 세븐 동요 문제 같은 경우는 ordinarily, 얘는 당연히 동요 문제로 typically, 보통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이다. typically가 usually 뜻이거든요. ordinarily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just 얘는요 only하고 같은 의미로 그 오직 단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exactly 어떤 시간편에서 정확하게 우리 정시에 맞춰서 할 때 우리 jus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 simply하고 그 다음에 exactly가 나왔으면 거기는 the right time에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right time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간에 맞춰라고 해서 그때는 exactly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동요 문제는 뭐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텍스트 체인 그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체인 있죠.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메인 퍼포스 목적 문제로. 그리고 트리플 지문도 맨 마지막 지문이 좀 길게 나와서 정말 시간 쫓길 때 그 많은 분량을 읽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하고 트리플 이런 것들은 어차피 표 테이블 있죠. 테이블이 들어가는 식으로 연계 형태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표 테이블 이런 것들은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이동해서 이렇게 찾는 식으로 가면 조금 시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가서 문제 또 변형을 해서 후기 강의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